대장동 비리의 요점은 간단하다. 선량한 성남 시민들을 상대로 도시 개발이라는 강제 수용권, 다시 말해 공권력을 악용해 헐값의 땅을 빼서 몇몇이 수천 배의 이익을 갈취한 약탈 행위다. 이쯤 되면 단군 이래 최대 업적이 아니라 최대 비리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터졌는데 막상 시장인 이재명은 자신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실들을 몰랐다고 한다. 그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정말 몰랐다면 이는 분명히 수천 배의 이익을 챙긴 조폭과 투기꾼들에게 성남시의 운영권을 임대해주고 성남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기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임대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부당 이익을 챙겨도 모르는 척 할 테니 내 이름 팔지 말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간에 떠돌던 성남시장설에서 조폭이라는 인물이 시장인 이재명이 버젓이 함께 있는데 이 조폭이라는 인물은 책상 위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있고 이재명은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임대 계약이 잘 성립된 후의 장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왜 임대 계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시장이 일일이 챙겨야 할 사안들을 챙기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챙겼다고 하니까 말이다. 여기에 이재명이 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옥중에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힌 것을 보면 더더욱 임대계약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그들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철퇴를 가하는 요즘 일개 조폭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자신은 사사건건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동안 그것이 거짓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한 예로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 뇌물죄로 구속 중인 유동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던 이재명이 모른다던 유동규와 해외여행까지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며 측근은 아니다라며 그와의 인지 사실을 인정하다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서 업무를 맡긴 건 사실이라고까지 오다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끝내는 실토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은 갈 때까지 모르쇠로 가다가 벼랑 끝에 몰려서야 누구처럼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살구멍이 생기겠지 하며 버티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살구멍은 무엇일까? 바로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과의 막후 협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합을 벌이는 동안 계속 터져나오는 대장동 비리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문재인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추측은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현재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의 의도적인 부실 수사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 사이에서조차 이재명 살리기형 꼬리 자르기 수사를 진행한다고 비난하며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수사팀이 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때문임은 당연한 것이며 여기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는 현 대통령 간의 모종의 뒤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이 연관된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은 단군 이래 최초의 정권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차기에서 현 정권과 함께하는 정권이 아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록은 단군 이래 최대 단죄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은 이재명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숨가쁘게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